안녕하십니까.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던 앞으로 이제 저희가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관련 정보를 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이라는 뭐 제목으로 뭐 이렇게 해서 계약서 작성에 대한 것들을 모두 풀어드릴 겁니다. 물론 뭐 저만의 노하우까지는 전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계약서 작성 관련된 것들을 1탄, 2탄, 3탄, 몇 탄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쭉 해서 마무리를 져드릴 거예요. 처음 시작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특약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약을 다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토지 특약 틀리고, 아파트, 주택 특약 틀리고, 상가 특약 틀리고, 매매냐, 임대냐, 뭐, 다양하게도 다가구, 상가주택, 뭐, 모든, 계약마다 특약들을 꼭꼭 달아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약들은 추후에 풀어드리면, 제가 볼 때는 몇 탄에 걸쳐서 또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이거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를 왜 가르쳐 드리냐면, 직거래를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거래, 뭐 이제 이걸 다 배우셔가지고 부동산을 안 끼고 직거래를 하시려는 분들은, 그럼 뭐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만큼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고, 제가 최근에도 원래 저희가 공동중개를 거의 안 합니다. 저희가 물건을 갖고 있고 저희가 뭐 매수인이든 임차인이든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가 다 쌍방 계약을 하는 게 거의 많다 보니까 공동중개를 하지는 않아요. 공동중개를 하지는 않는데 우연찮게 저희 구독자분들이 물건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그쪽 물건을 갖고 있는 분들 부동산들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을 해보니 형편없어요, 솔직히. 물론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가본 부동산들 치고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서 그거를 보고 똑같이 공동중개를 했는데 그 계약서를 그대로 하게 되면 저 또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제가 다 뜯어 고치는 보통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혹여나 구독자분들이 저를 통해서 사는 물건이 아니고 다른 혹시 물건들을 살 일이 있거나 뭐 혹시나 아니면 우리가 본인들이 갖고 계신 건물들 중에 임대차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거나 갱신을 해야 되거나 새로 신규로 부득이하게 뭐 직거래를 해서 계약서 주인하고 임차인이 직접 계약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하고 계약을 잘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면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하고 계약서를 잘 써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고, 직거래 매매를 할 때도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계약서를 제가 하나씩 풀어 드릴 테니까 요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고 꼼꼼하게 하셔서 앞으로 1탄부터 쭉 이어지는 계약서 작성법을 잘 보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택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매매 계약서. 토지는 또 토지대로 이렇게 보시면 토지 계약서가 뜨는지는 잠깐만요. 토지 계약서 이렇게 뜨죠. 토지 계약서를 보시면 토지는 토지대로 약간의 좀 차이는 좀 있어요. 뭐 꼭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기는 할 텐데, 주택은 부동산 계약, 요거를 한번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하나부터 처음부터 다 할게요. 오늘은 기초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앞에 초기에는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 소재지, 특히 소재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소재지를 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소재지가 있죠. 요 소재지는 개인이 특히나 거래를 하실 때는 여기를 뭐 특히 주택 거래를 한다고 치면 도로명 주소를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로명 주소를 소재지에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 주소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제가 써볼까요? 예를 들면 이게 써지나 모르겠네. 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 553-2번지 노은 노블레스 상가 뭐 101호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시면 거기에 제일 먼저 그 소재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구 주소 노은동 553-2번지 노은 노블레스 상가 101호라고 나오고 그 안에 세부 내역이 들어가면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 주소가 나옵니다. 등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하던 뭐 그런 뭐 방식대로 쭉 이어지고는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됩니다. 특히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도로명 주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뭐 수영리 100번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는 무조건 작성을 하실 때 집원 주소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토지 지목은 뭐 대지면 대, 뭐 전이면 전, 그 다음에 답이면 답 이렇게 쓰시면 되고 면적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을 쓰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면적을 확인해서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면적 지목을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게 등기를 하면서 서로 맞춰야 되는데 그걸 간혹 빼먹거나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맞출 때는 부동산 표시, 지목이라든지 면적을 맞출 때는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지목과 면적이 다른 경우는 토지 대장에 대한 면적과 지목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땅을 팔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옛날 등기부라고 하는 데에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데 대장상에는 또 안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참고로 표시 변경을 해서 이름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은 제곱미터로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뭐 1111 제곱미터면 제곱미터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111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축은 건물 같은 경우는 구조가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구조, 거기 보시면 제가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에 대한 부분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경량 철골 쪽 구조, 일반 철골 쪽 구조를 쓰시면 됩니다. 용도도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아니면 단독주택과 옆에 콤마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다. 그대로 다 쓰셔야 됩니다. 단독주택 콤마, 제1종 근생, 2종 근생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건축 면적, 요거 같은 경우도 단층 건물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나 바닥 건축 면적이나 다 똑같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집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전용 면적을 쓰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되어 있는 거 전용 면적을 쓰시고요. 실제 또 전용 면적에 표시되는 계약서들이 있어요. 그럼 둘 다 전용 면적을 쓰셔야 되지만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임대를 놓을 때는 전용 면적이 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을 다 연면적을 쓰시고, 만약에 1층만 임대를 만약에 놓는다. 라고 하게 되면 1층 면적만 따로, 전용 면적 부분 뭐 표시하는 데다가 표시를 해서, 임대 면적에 대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적도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쓰시고요. 특약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대금 쓰실 때 여기는 한글로 쓰는 겁니다. 1억 1,100만 원. 여기는 숫자로 1억 1,100만 원 쓰셔야 되는 거고, 계약금은 보통 통상적으로 10%니까 10%. 중도금은 꼭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도금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꼭 법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뭐 이제 뭐 그런 규정은 따로 없는데요. 중도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계약 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들이 있는 경우가, 중도금을 안 받고 나중에 잔금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계약 해지를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계약금을 뭐 예를 들어 뭐 포기하는 걸로 뭐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안 받고 뭐 이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중도금 얼마 정도를 받아야 되냐,
계약금이 보통 10%면 중도금은 보통 매매 대금의 20에서 한 30% 정도를 보통 통상적으로 받는다라는 거. 중도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잔금 같은 경우는 날짜를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조항 있잖아요. 계약을 하실 때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가셔갖고 계약을 하실 때 법조항을 하나도 부동산들이 안 읽어주는 데가 거의 한 7, 80% 아니면 90%까지라고 하시는데, 법조항들 꼭 읽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혹시나 매도인이 불리한 사항이 생기거나 매수인이 불리한 사항이 생겼을 때 나는 이 얘기를 못 들었다, 아니면 이런 내용들이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하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도 중요하지만 법조항들은 꼭 읽어달라고 하시고, 모르는 것들은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법조항을 조금 풀어드리고 특약들을 이어갈게요. 그래서 매도인, 그 다음에 있죠. 여기 매도인, 매수인이 여기 있잖아요. 주소, 여기에는 도로명 주소를 쓰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도로명 주소를 무조건 쓰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이렇게 쓰시고, 매수인도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를 쓰시고,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그리고 도로명 주소도 부동산에서 작성을 해서 한번 해보면, 아니면 보통 이제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저희가 계약을 하려고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하면 도로명 주소를 제대로 보내주시는 분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도로명 주소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음 편에는 제가 법조항과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쓸 수 있는지 완전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누가 그렇게 보내달라든지 작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계약 내용, 계약금 쓰는 거,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주소, 도로명 주소 쓰는 거, 요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다음 편에 제가 예고편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번에는 법조항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풀어드릴게요.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고, 도로명 주소를 쓰는 거를 어떻게 써야지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다음 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 2탄에서 계약서 작성법 2탄에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